리츠 주식? 은퇴를 목표로 배당주를 생각하시는데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높은 배당을 쫓다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회사가 높은 배당을 장기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올해 가장 별로인 섹터가 잘 알다시피 석유 섹터이고 작년에 많은 분이 은행 주식을 샀는데 은행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별로인 섹터는 배당으로 유명한 부동산 리츠 주식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몰기지 이자율 압박과 자산의 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과 자택 근무로 인해 공실률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당이 잘리고 시총이 반토막 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츠 회사들도 거주용, 상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정부 건물이나 병원 같은 안정적인 수익인지 세부적으로 제각각입니다. 특히 공실률도 나쁘지 않은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까인 회사들이 많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는 중이고 내부자들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배당에도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AX, TNT, NWH 같은 캐나다 주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두 주식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리츠 주식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공실률 뉴스 등 캐나다 상황에 맞지 않지만 부정적인 뉴스로 더 많이 까인 느낌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화면에 나온 미국 리츠 주식들도 잘 지켜볼 만합니다. 단지 캐나다는 어제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많게는 2번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컨센은 이번 달에 25bp 인상과 9월의 홀드입니다. 특히 FOMC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은 여전히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쯤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참고해야겠습니다. CPI나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 안정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에너지 관련 그리고 연료비가 많이 차지하는 항공권 같은 교통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작년 6월에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 영향도 있지만 코어 수치도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에너지 가격을 잡아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유가와 CPI의 상관관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OPEC과 IEA, 오펙은 오늘 올해 예상 수요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펙과 반대되는 그룹이 미국이 주도하는 IEA와 EIA인데 이 둘도 매달 슬금슬금 올해 예상 수요를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단지 IEA는 이번 달에는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전년 대비 중국의 6월 수입은 6.8% 줄었고 수출은 12.4%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세계 경제 대국의 국제 무역 수치 감소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문제인데 조만간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입이 줄어든 와중에도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45.3%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철강이 7%, 천연가스가 19.2%, 석탄은 무려 110%가 늘었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이 41%, 비료가 52%, 자동차가 64% 늘었고 핸드폰은 13% 줄었습니다. 석유 수요 공급. 올해 석유 공급은 타이트한데 수요가 문제라는 예상이었는데 막상 현재는 전 세계적인 수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흘러나오는 값싼 블랙마켓 석유가 넘쳐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핵 협상 떡밥이 있는데 이미 생산할 만큼 최대 생산하고 큰 제재 없이 수출하는 중입니다. 유가가 $70만 돼도 수익성이 좋다 보니 오펙 플러스 외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역대급 석유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과 미국 역시 수요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미국 휘발유 수요는 좋지만 산업에 피라고 볼 수 있는 디젤의 수요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화물 트럭 침체가 이유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수입은 많이 늘었지만 많은 양이 산업에 쓰이기보다 SPR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와 올 하반기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쌀 때 쟁여놓는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가가 급격히 오른다면 중국이 SPR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100 이상을 구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유가 하방은 오펙이 조정하고 유가 상방은 중국이 조정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꼭 소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꼭 생산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다행히 해상을 통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약속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MBS와 푸틴이 장시간 개인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푸틴이 뒤통수를 치지는 봐야겠습니다. 사우디도 본인 예상 기준인 브렌트 유가 $80 정도의 하방을 맞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탠더드 차타드에서는 6월부터 4달 동안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칠 거라고 내다봤는데 특히 8월과 9월에 하루 2.8밀리언 배럴과 2.4밀리언 배럴 정도입니다. 캐시 우드 아줌마. 테슬라 바인 캐시 우드 아줌마가 본인 펀드에 테슬라 양을 줄이고 뜬금없이 우라늄 관련 주식인 CCJ를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엑손모빌,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던 DEN을 인수했습니다. DEN은 카본 캡처 기술로 시추에 활용하던 회사로 생산량보다는 전략적인 인수라고 봐야겠습니다. DEN은 EPM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XOM은 작년에 평당 93달러에 162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올 1분기에 평당 110달러의 자사주를 대량 매입했는데 DEN을 현금으로 인수한 게 아니라 굳이 106달러에 42밀리언 개 주식을 발행해서 인수한 게 특이합니다. 서로 조건이 실망스러운지 두 주식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석유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내리막을 가면서 느낀 건데 한 섹터가 2년 연속 잘 나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올해는 큰 형님들이 기술주로 거하게 되셨는데 이익 실현하고 다른 섹터로 로테이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신다면 현재 오른 증시에서 이익 실현하고 관망 모드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장시간 들여서 만드는 게 귀차니즘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짧게 뉴스 위주로 자주 올리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